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중 하나를 탐험하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미디어나 일상 대화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애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성숙한 어른들을 보며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쉽게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병리적 나르시시즘과 정서적 미성숙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직 성장이 덜 된 어른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며 유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이나 시간의 흐름을 통해 충분히 성숙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행동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리적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의 문제는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에게는 건강한 에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있는 황무지와 같습니다. 이 끔찍한 공허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는 생후 36개월, 즉 3살 이전에 형성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맺는 관계,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인식하며 건강한 자아의 씨앗을 틔웁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건강한 자기애를 키웁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가 충분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우울증, 불안, 혹은 자기애적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부재하거나 반대로 아이에게 집착하고 과잉보호하며 아이를 자신의 일부로 여긴다면 아이는 치명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이는 세상과 자신 사이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서 세상을 탐험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로 여기거나 자신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줄 배우자 대용으로 삼는 등 아이의 존재를 수단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보이지 않는 깊은 학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안전하고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환상의 세계로 도피합니다. 그 환상의 세계 안에서 아이는 새로운 신을 창조해냅니다. 전지전능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완벽하고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자아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연약하고 상처받은 진짜 자아를 이 거짓 자아라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자신은 그 신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원시 종교의 인신공양과도 같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과정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르시시스트에게 현실은 적이 됩니다. 그들의 거짓 자아, 즉 그들이 믿는 신의 완벽함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환상이라는 연극에 필요한 배역으로 캐스팅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외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스러운 현실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즉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부 대상, 즉 일종의 아바타나 스냅샷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실제의 당신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당신의 이미지와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친구와 가족과 교류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서서히 지워나갑니다. 당신의 개성, 당신의 자율성, 당신의 생명력을 부정하고 소멸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생명력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안심합니다. 오직 죽은 대상만이 자신들의 환상을 위협하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이런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실 감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경험이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철하게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기만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100%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보고 있으며 자신이야말로 가장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망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망상에 빠진 조현병 환자가 헛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상태는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에 처하면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적 행동을 하룻밤 사이에 멈추기도 합니다. 마치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하는 동물처럼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일시적인 위장일 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기저에 어떤 감정과 욕구가 있는지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쓴 프로그래머나 그 코드의 내용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악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는 상처가 너무나 깊고 파괴적이기에 그 경험은 분명 악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이라는 개념은 의도와 계획을 전제로 합니다. 악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상대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 즉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고통에 의해 평생을 휘둘리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기로 선택한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수백만 명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그저 자신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일 뿐 의지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하게 악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접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감정적, 정신적 비용은 그 어떤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명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당신의 영혼에 1년 내내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 역시 그들을 닮아갑니다. 공감 능력을 잃고 공격적으로 변하며 결국에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연약한 내면 아이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와 당신의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 어머니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진짜 아이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역할로 묶어두려는 텅 빈 욕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쾌하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병리적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병리적 나르시시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2%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진짜 나르시시스트도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당신의 자존감이 깎여나가고 당신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을 믿고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 관계에서 걸어나오는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야기는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비틀어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빛이 될 수 있다면 공유를 통해 그 지혜를 널리 전해주시길